자, 합니다. 자, 페이지는 자 60페이지고 먼저 A 파트 물질의 분류부터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그래서 물질의 특성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할 거고 뒤에 나오는 혼합물 분리는 좀 약간 자세히 할 겁니다. 먼저 물질을 분류할 때 먼저 구분하는 의미가 없네요. 순물질과 혼합물 분류하는 거. 오케이? 순물질을 혼합물 뭐냐면 순물질은 한 가지 성분을 배워주는 한 가지 거. 한 가지 물질을 배워줬다는 거. 알고? 라고 할 때 한 종류로 이루어진 거, 한 종류 원소로 이루어진 거. 이것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호원소 물질. 지금 쓸데없네. 원소 물질이고, 그래서 원소가 하나가 있다라는 그 말 뜻이 알게. 호원소 물질. 오케이?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 얘는 우리 말할 때 화합물. 그래서 화학적인 결합으로 된 물질. 이렇게 좀 떠올리면 돼.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 전부 다 해봤자 전부 순물질이다. 또 우리가 이제 원소기호로 쓰면은 구리는 거 CU. 바이오분 해봤자 탄소 C가 되고, 금 AU가 되고, 수소는 HG, 그리고 산소는 O2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 보면 원소가 한 가지야. 그리고 이제 화합물 경우는 물은 H2O고, 다음 염화주름 얘는 NaCl, 그리고 이산탄소 얘는 이제 그 CO2, 에탄올 얘는 C2H5OH 총으로. 그래서 총 두 가지 또는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우리가 화합물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순물질이야. 그래서 다 똑같이 한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순물질. 이런 이제 순물질끼리 섞이면 그때가 이름이 혼합물 되는 거. 혼합물인데 섞을 때 그 섞는 모습이 고르게 섞이면 그거 지금 균일 혼합물이고, 그리고 섞여서 고르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고 하는 거. 라고 할 때, 균일과 불균인데 이것이 뭐냐면, 균일하다가 뭐냐면 골고루 다 있는 거. 골고루 있는 거니까 그 입자가 안 보여. 네? 예를 들면 이제 설탕물은 설탕이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간 거지. 그럼 설탕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게 왜? 다 녹아서 점점 퍼지니까 안 보이니까. 자, 흙탕물은 그 해봤자 흙 더하기 물 정도 되는 거. 그러면 그 입자예요, 입자 눈에 보이지. 보이니까 흙탕물 경우는 흙탕물. 입자가 보이고 입자가 없고 하는 거. 됐나? 그래서 입자가 있고 입자가 없으면 이게 고르지 않는 거. 이거다. 또 우리가 보면 뭐 갈아 마시는 배 그런 것들 다 똑같아. 갈아 마시는 배 우리 어떻게 먹게? 흔들어서 먹어. 예를 들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라앉으니까. 다 똑같이 어떤 입자가 보이면 얘는 전부 다 불균일 혼합물. 입자가 보이면 불균일 혼합물. 입자가 안 보이면 균일 혼합물. 오케이? 근데 우유는 뭐게?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 일단은 이제 균일 혼합물 경우는 얘는 섞을 때 그 용의 그 모습은 투명해. 색깔을 무시하고 투명하면 균일 혼합물. 불투명하면 불균일 혼합물. 또 입자가 보이면 불균일 혼합물. 되나? 자, 콜라 또는 사이다는 뭐게? 전부 다 균일 혼합물. 되나? 오케이? 물론 이제 콜라 경우는 색깔이 어두워서 좀 그런데 되게 보면 거의 투명한 모습이야. 되나? 색깔은 뭐 큰 의미 없고. 그래서 탄산음료가 보면 균일 혼합물이고, 특별히 우유는 불균일 혼합물이고. 그래서 이제 그 순물질은 한 가지 성분질 나타내고, 혼합물 경우는 섞인 거다 보니까 서로 간에 두 물질이 있으면 두 물질이 섞이면 그때 섞이기 전에 두 물질의 어떤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거다. 자, 뭐 예를 들면 소금 넣은 물 뭐가 되게? 소금을 돼요. 그러면 자, 소금 맛이 어때? 짜요. 얘는 맛이 어때? 짜요. 왜 짜게? 얘는 뭐야? 혼합물이니까 성질 그대로 있는 거. 이거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섞이기 전과 후, 어떤 이제 반응하기 전과 후 서로 간의 성질이 똑같으면은 얘는 혼합물. 새로운 성질이 나타내면 얘는 화합물 또는 뭐 순물질 이렇게 떠올리면 돼.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물질의 특성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말 그대로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이고 고유한 성질이고, 그리고 저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혼합물 분리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쩍이 서로가 섞일 때 그때 그 특징을 보면은 이제 먼저 고체랑 액체 혼합물. 일단 특징은 가열하면은 끓는 점은 더 올라간다. 여기 포인트야. 지금 예를 들면 물과 소금물 그 모습이야.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여요. 끓는다. 서로 평행한 모습이고 소금물은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나가. 됐나? 오케이? 올라간다. 혹시 그 이제 라면 끓여 먹어본 적 있나? 라면 물 끓이면 물 끓는 온도 몇 도게? 100도.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라면 그 스푼마다 집어넣어. 뭐 어떻게 되게? 끓어 안 끓어? 수건을 안 끓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물질에서 물만 있었는데 그 고체가 들어가니까 끓는 더 위로 더 올라간다고. 올라가니까 똑같은 100도에서 안 끓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고. 외우면 돼. 그래서 고체랑 액체 혼합물에서 가열식 특징은 끓는 점부터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삐딱하게 포인트 삐딱하게. 다음에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이제 그 냉각하면 그때 언점은 더 내려가는데 순수한 물은 몇 도에서 얼게? 정도. 정도에서 어느 모습인데 소금물 경우는 온도가 더 낮아야지 얼어. 오케이? 삐딱하게 이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겨울에 보면은 한강물은 얼어 안 얼어? 얼죠? 매 년마다 한강 물 다 얼다고. 얼지만 저 인천 앞바다, 저 앞바다 쪽은 물이 잘 안 얼어. 왜 그런 거냐면 한강 해발전에는 수물질, 물만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진짜 바닷물, 해양적이고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얼더라면 엄청 더 추울 때 그때 얼는 거야. 엄청 더 추워야지만 얼다고. 그다음에 특징, 이제 고체랑 액체의 혼합물 특징이 뭐냐면 끓는 점부터 올라가고 얼는 점부터 내려간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가 돼야지만 끓고 더 낮은 온도가 돼야지만 얼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수물질 혼합물 차이야. 고체 액체 혼합물 그 특징이야 이게. 다음 이거 보자. 고체 액체 혼합물 특징. 고체끼리 혼합물 특징인데 두 물질. 나프탈린 그리고 이제 파라크로 벤젠 두 물질 이름은 굳이 몰라야 돼. 근데 A, B. 됐나요? 자, 나프탈린 어디 쓰이는데 용도가 뭔데? 안 물어봐. 그냥 두 물질 이렇게 보면 돼. 그 이름 이거구나. 이름 길구나. 끝. 됐냐? 그래서 서로 가는 그 이제 용점. 고체니까 고체를 가려면 뭐가 돼? 액체가 돼. 그래서 뭐야? 녹는 거. 용점사 있다고 있는데 두 개 섞었어. 섞었을 때 그때 모습은 두 물질이 그 용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치?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돼. 되나요? 그래서 고체끼리 혼합물 특징이 뭐냐면 가열식. 용점은 더 내려간다. 또 두 물질이 간 용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게 되는 거예요. 특징. 그런데 넘어간다. 질문. 전부 다 혼합물, 그 화합물이 아니라 전부 다 혼합물이야. 그래서 수물질은 전부 다 혼합물이야. 다음 넘어서 끓는 점. 자, 62페이지. 앞서 표시. 표시. 책에 표시만 좀 해주면은 딱히 없거든. 그래서 끓는 점 더 올라간다. 아이고. 안 돼. 끓는 점 더 올라간다. 표시가 맞죠? 이것을 맞추자. 오케이. 얘는 이제 그 끓는 점 더 올라가고 완전 더 내려가고 그리고 녹는 점 더 내려간다. 표시하면 되나? 또 특징이니까 특징 좀 봐야 돼. 특징. 끓는 더 올라가고 완전 더 내려가고 다음에 녹는 더 내려간다. 됐네? 질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끓는 농점 언점. 먼저 끓는 점은 말 그대로 끓기 시작하는 온도야. 끓는다가 뭐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하는 거. 즉 끓는 거예요. 자 문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하는 거. 이름 뭐게?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 그 우리가 뭐라 하게? 기화하는 거. 액체, 기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하는 그때 그 온도를 말하는 거.
물론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고 그 가열해서 가열해가지고 이제 그 상태 변화는 그 수평 그때 그 온도 일정한 그 구간이다. 이거. 좀 하면 돼. 이거. 기환인데 우리 보면 이제 그 끓는 점 끓음과 그리고 이제 그 증발 두 가지 차이를 좀 보면은 끓음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액체가 있고 그러면 먼저 그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기화되는 거 이제 이게 증발이고 그리고 끓음은 액체 표면이랑 그리고 내부 전부 다 기화 다른다. 이것이 그 끓는 거. 그리고 자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이제 다 되고 끓음은 끓는 점 이상 끓는 점 이상 온도에서만 가능하다. 끓는 점 이상이니까 끓는 점 자체도 포함이야. 그래서 물 끓는 점 몇 도? 물 끓는 점은 100도고 100도부터 100도 이상부터니까 100도부터 이제 이렇게 끓일 수 있는 거야. 물 1기압일 때.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끓어 나갈 때는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을 이기고 나가는 거다. 이거. 그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을 이기고 나가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크면은 더 세게 더 누르니까 잘 못 나간다고.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열을 더 받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온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더 크면은 끓는 더 올라가고 또 만약에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좀 적으면은 얘는 원래 끓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서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끓는 것이 뭐냐면 누르는 어떤 압력을 이기고 나가는 거야. 이거. 누르는 압력이 더 크면은 그러니까 온도도 받아야 돼. 열도 받아야 돼. 열도 받다 보니까 온도도 올라간다. 그리고 반대로 그 누르는 힘이 약하면은 이것이 이 액체가 열을 적게 받아도 끌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 얘가 뭐냐면 압력솥에서 이제 밥할 때 물 끓일 때 압력밥솥 경우는 이제 그 압력솥에서 밥을 하는 건데 자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고? 100도. 압력밥솥 경우는 압력을 중간하다 보니까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가요. 한 120도가 한 거네.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이제 할 때도 보면은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밥을 하면 좀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압력밥솥에서 밥하는 거랑 또 일반 냄비에서 밥하는 거 달라요. 다른 건 차이점이 있어요. 아무튼 그 압력을 더 주면은 끓는 더 올라가고 압력을 이제 덜 주면 끓는 동안 더 내려간다. 알지? 산 위에서 밥을 하면은 밥이 잘 안 돼. 또 물이 잘 안 끓어. 그러니까 끓어봤자 온도 낮아야 돼. 그래도 혹시 하나 물 끓일 때 계속 열 줘. 그러면 물 끓는 도 어떻게 되게? 물 끓고 이제 열 더 줘. 물 끓는 온도 어떻게 돼? 얼정하다 똑같다. 물 끓을 동안 온도 안 변한다고. 열도 더 줘봤자 온도 더 변화가 없어. 있나? 높은 산에서 이제 밥을 하면은 또는 물 끓이면은 물 끓어봤자 높은 산이니까 지금 압력이 좀 낮아. 낮다 보니까 100도에서 안 끓고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나가. 그래서 아무리 열 줘봤자 온도 더 이상 안 올라가. 원래 그래. 됐고 해서 끓는 이것도 이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봐야 되고. 두 물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자 이건 메탄 다른 거 메탄과 에탄올 수로가는 다른 거다. 그래서 메탄올 경우는 이제 끓는 낮고 에탄올 끓는 좀 더 높아야 돼. 이 차이가 뭐냐면 서로 간에 입장하는 인력이야. 입장하는 인력이 강한 것은 잘 안 끊어지니까 잘 안 끓어. 그리고 입장하는 인력이 약한 것은 잘 끊어지니까 잘 끓어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서로 간에 입장하는 인력 보면은 메탄올은 입장하는 인력이 에탄올보다 좀 더 작은 거야. 작다 보니까 잘 끓어서 나가는 거야. 다음에 저 또 보자. 똑같은 에탄올인데 보니까 끓어 나가는 온도가 끓어 나가는 온도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끓어 나가는 시간은 다르다. 자, 5ml는 이만큼, 10m는 이만큼. 시간차가 있는 거. 시간차가 왜 있는 거냐면 똑같은 불꽃 세기로 가열할 때 그때 서로 5mm, 10mm니까 5mm가 양이 더 적어. 그렇다 보니까 빨리 더 끓일 수 있는 거야. 10mm의 경우 양이 많다 보니까 늦게 더 끓는다고. 우리가 똑같은 얘가 뭐냐면 라면 물 끓일 때 1인분, 2인분 누가 먼저 끓어? 1인분. 왜 그래? 양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양이 적은 것이 먼저 끓어서 나간다. 이거. 물론 똑같은 불꽃색이야. 똑같은 불꽃색이에서
양이 적은 것이 먼저 끓어 나오고 양이 많은 것은 나중에 끓고 나오는 거. 그때 누가 끓냐 누가 더 높게 똑같다. 똑같은 물질이니까 똑같은 끓는 점이야. 그럼 단지 이제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양이 적은 것이 더 빨리 도달하고 양이 많은 것은 늦게 도달해. 그치? 얘들아? 라면 혹시 끓여 먹었냐? 라면 끓여 먹은 적 있지? 몇 개 끓여 먹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 한 개? 아, 한 모금째 하나. 네 개짜리 한 모금 있습니다. 네? 네 개짜리 한 모금째. 아무튼 낱개로 하나? 양이 몇 적지 않나? 양이? 괜찮나? 아니 전에는 나도 한 개 끓여 먹었는데 요즘에 한 두 개 끓여 먹는데 한 개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인분 끓일 때 2인분 끓일 때 보면 당연히 시간은 2인분일 때가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왜 그러게? 양이 더 많은 거야. 그만큼 이제 물이 끓일 때 보면 시간도 더 걸리고 하는 거야. 보시고 이거 똑같은 거. 양이 많다 보니까 늦게 끓어 이제. 양이 적으면 빨리 끓는 거. 이거야.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입장한 인력. 입장한 인력이 이제 강수. 끓는 더 인력이 강수. 없다는 거. 얘는 그 똑같은 이제 물질인데 양이 많으면 끓는 노트가 끓는 늦게 돌아간다. 중요한 거. 해주면 돼요. 저거 폰트 해야 돼. 딱히 없으면. 옆에 보면 이제 플러스가 나와져 있는데 A, B, C, D, E에서 저 끓는 똑같은 거 B, C가 똑같은 물질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A가 입장한 인력이 가장 크고 D가 입장한 인력이 가장 약한 거. 그래서 D가 가장 잘 끌어나가는 모습이야. 이거 봐야 돼.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더 올라가고 압력이 더 내려가면 끓는 점 또한 더 내려간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분이 끓이죠. 이거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상태 변화가 되는 건데 녹는 것은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다음에 언 것은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라고 할 때 문제. 자, 물이 얼 때 그때 물이 언점 몇 도게? 물이 언점. 물이 언 거 몇 도부터 얼어? 0도부터 얼어. 0도. 물만 알면 돼, 물만. 나머지 몰라야 돼. 그리고 이제 뭐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 몇 도게? 0도. 다시 한번 말하면 자, 물이 언점 0도. 그다음에 얼음이 농점 0도. 그러니까 수물질 경우는 언점, 농점 똑같다는 거야. 몇 포인트? 단지 그 상태 변화가 무엇인지 봐야 돼. 그래서 고에서 액으로 가냐, 또는 액에서 고로 가냐. 그 차이 때문에 이름이 약간 달라요. 말 그대로 어는 거죠. 어니까 언점이야. 어는 것이 뭔데? 그래서 물과 얼음이랑 비교하면 어는 것은 무엇이 무엇으로 되는 거? 물이 얼음 되는 거. 그래서 액에서 고로 되는 것이 언점이고 반대로 자 녹는 것은 농점이고 녹는다는 그 상태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 얼음에서 물로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이 농점이라는 거. 두 개 온도 어때? 똑같다. 뭐야? 처음에는 그 고체이고 가열해지는 온도도 올라가고 수평해지고 열도 받다 보니까 온도도 올라가는 거. 냉각 온도 내려가고 수평해지고 또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때 수평해지는 그 이때가 이제 상태 변하는 그 구간이야. 그래서 고에서 이걸 상태 변하는 애 이름은 농점이고 얘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하니까 얘는 이름 언점이다. 두 개 온도 어때? 두 개 온도 어때? 온도 어때? 온도 어때? 똑같다. 똑같다. 포인트. 우리가 보면 이제 농점, 언점 둘 중 하나만 알려줘도 나머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다 똑같으니까. 알네? 다 똑같다. 같다는 거. 그리고 순물질이 나오니까 한 가지 물질은 그래. 다음 3번에는 농점 끓는 물질 상태인데 뻔하지만 이제 모든 물질마다 보면은 농점 그리고 이제 끓는 점 다 있는 거. 라고 할 때 그 농점 그리고 끓는 점 사이에 그때 사이 온도는 무조건 온도에서 그 사이 온도에서 무조건 상태는 액체고 그리고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상태는 기체고 그리고 언점 또 농점 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상태가 고체다. 그리고 물질마다 보면은 그 끓는 점 그리고 이제 그 농점 다 온도 다 달려 이게 어떤 것은 매우 높고 어떤 것은 매우 낮아. 낮다 보니까 똑같은 온도에서 상태가 무엇인지 좀 잘 보고 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예측을 보면은 여기 보자. 자 63페이지 나와져 있는데 그 A, B, C에서 상태 다 쓰죠. 물론 문제가 뭐냐면 20도에서 20도씨에서 상태가 무엇인지 물어본 거. 라고 하면 이 온도가
두 어떤 물질 그 온도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잘 보면 돼. 이 사이에 들어가면 상태는 무조건 다 액체고, 그리고 이제 끓는 점부터 더 높으면은 상태는 기체고, 그리고 동물이 또 온도 더 낮으면은 고체인 거. 뭐 얘는 자 20도라는 온도는 서로 비교해봐. 누가 더 높아 이게? 더 높아 이게. 농도 끓는 A에서 끓는 점부터 더 높은 온도니까 A는 상태가 기체인 거. 기체. 그리고 B의 경우는 자 20도라는 온도가 이 사이에 들어가 사이니까 B는 상태가 액체고. 다음에 C의 경우는 자 20도라는 온도가 어때? C 이제 농도보다 더 낮아. 낮다 보니까 C는 상태가 고체인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두 가지를 더 하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되고. 전에 한번 배운 것에서 복습이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갈 거. 두 가지만 더 하면 이제 우리 전 진도 끝납니다. 밀도라는 걸 이용해 보면 페이지는 자 68페이지 밀도. 자 밀도가 뭐냐면 우리 한글로 하면은 가볍고 무겁고 한 것으로 밀도야. 그죠? 가볍고 무겁고 하는 정도가 밀도다. 그러면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 가볍고 무거운 정도. 우리 정의상 보면은 이제 식으로 나와줘야 돼. 딱히 의미가 없어요. 얘는 가볍고 무거운 정도. 가볍고 무거운 정도. 무거운 정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 밀도라는 거. 라고 할 때 밀도가 크면은 무거운 거, 밀도가 작으면 가벼운 거. 가벼운 것은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고, 무거운 것은 밀도가 크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섞이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밀도가 작은 것은 위에 뜨고 밀도가 큰 것은 밑에 가라앉는 거라는 거. 되네요? 이렇게 된 모습이야. 밀도 구간식은 쭉 써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야. 분수 모습 좀 기억하고. 라고 할 때, 똑같은 부피에서 보면 질량이 더 클수록 밀도가 더 큰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야? 인피니. 비례 모습이고, 그리고 똑같은 질량에서 보면은 밀도랑 부피 서로 간에 반비례. 다시 한번 하지만 이제 똑같은 부피에서 보면은 똑같은 부피에서 질량이 더 크면은 그만큼 또 밀도 더 큰 거, 그 무거운 거고. 다음에 똑같은 질량으로 볼 때 부피가 조그매. 얘는 그때가 밀도가 큰 거. 똑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크면은 밀도가 작은 거.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똑같은 질량에서는 밀도랑 부피 서로 간의 반비례 모습입니다. 봐야 돼. 그리고 나머지 단위인데 단위는 뭐 특별히 없고 보면은 그 가운데 있죠. 깍두기. 이것이 이거 그리고 저 분자에 대한 단위고요. 이거고 분모 단위. 아니면 분모 부피 얘다. 했을 때 뭐 딱히 없어 그냥. 그래서 밀도의 단위는 해봤자 부피의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 해주면 돼.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질량 단위 뭐가 있어? 뭐 그램, 밀리그램 있고 그런 것들. 그 전부 다 짝대기 이쪽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다음에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부피 단위 뭐가 있어? 리터, 밀리리터. 그건 뭐 센티미터 그랬어요. 그것도 전부 다는 좀 짝대기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왜? 해봤자 밀도의 단위는 딱히 뭐 있는 것은 아니야.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부피 단위분의 질량의 단위 해주면 돼. 이것은 딱히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만 비교하면 돼. 응? 질문.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무엇을 항상 보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X축, Y축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는 거야. 응? 그럴 때 그래프에서 보면 우리 딱히 뭐 안 배웠지만 기울기의 의미도 또한 물어봐. 기울기의 의미. 자, 우리 수학시간에 배운 기울기 어떻게 구하게? X 증가하지 Y 증가하는 거. 그래서 Y도 더 줄이면은 해봤자 X 값보다 Y 값이야. X 값보다 Y 값이야. 자, 얘는 구하는 거 해봤자 별거 아니면은 그 X축
y축이야. 자, 이 값이 할게. 여기서 x축이 이제 부피고 y축이 뭐야? 질량이다, 질량. 이것이 뭔데? 이것이 뭐야? 밀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는 밀도. 밀도를 의미한다. 밀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같이 부피이고 질량일 때 그때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밀도를 의미한다. 이거. 그래서 기울기 크면은 밀도가 큰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뭐라고? 밀도가. 밀도. 그래서 기울기 크면 밀도도 큰 거. 반대로 기울기 작으면 밀도도 작은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인데 기울기 크고 기울기 작은 거. 기울기 큰 것이 밀도 크고 기울기 작으면 밀도 작은 거. 라고 할 때 A랑 B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서로 간의 밀도를 우리 구할 때 A 밀도는 부피가 11대 질량 20 그래서 10분 20 하면 돼. 근데 단위는 그냥 다 똑같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다 붙이면 되고 B는 자 질량이 부피가 21대 질량 40 다 똑같이 해도 2g 퍼 2g 퍼 센티미터 말하는 거고 C는 부피가 21대 질량 10 그러니까 0.5 g 퍼 세제곱 센티미터 쓰면 돼. 라고 할 때 보니까 A랑 C랑 똑같은 밀도지. 똑같은 밀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원점을 지난 직선 원점 지난 직선 그걸 때 보면 똑같이 다 겹친다고. 겹치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때 그때 같은 선상에 있는 거. 그리고 n 같은 밀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물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되나요? 그리고 얘는 무겁고 가벼운 거니까. 서로 간에 이제 액체야. 또 서로 간에 안 섞여. 그럴 때 두 가지를 두 가지 물질을 다 집어넣으면 위에는 밀도 작은 거, 아래 밀도 큰 거니까 다 유치한다고. 됐습니까? 넘어와서 같은 물질의 경우는 A, B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되겠구나. 서로 간에 이제 녹이지 않는 거라면 이렇게 아래 것이 밀도 큰 거, 위에는 밀도 작은 거. 그래서 밀도 가장 큰 것은 돌, 그다음에 글리세린, 물, 플라스틱, 식용유, 나무 이렇게 이 순서야 이게. 밖에 없어요. 질문. 그래서 밀도가 무엇인지 의미를 좀 봐야 되고. 밀도의 변화인데 해봤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질량의 말뜻이 뭐지? 질량의 정의가 뭐니? 질량의 정의는 어떤 물질의 고연량인데 그럼 부피는 말뜻이 뭔데? 부피는 어떤 입자가 차지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량은 다 똑같이 안 변해. 고유하니까. 근데 부피는 똑같다는 보장 없다. 그래서 부피가 쉽게 변하면은 물론 질량은 똑같고 부피가 쉽게 변하면 그만큼 밀도도 또 쉽게 변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뭐냐면 기체야. 기체는 해봤자 주변 있는 온도 압력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쉽게 변한다고. 그러니까 부피가 잘 변해.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해봤자 기체의 경우도 보면 입자 수는 다 똑같다. 그러면 뭐냐면 기체의 어떤 질량은 다 똑같다고. 질량은 다 똑같지만 입자 간의 거리가 다 달라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체 밀도를 우리가 쓸 때는 그 온도가 몇 도이고 더 압력이 얼마일 때 그때 밀도가 얼마다 다 쓰고 해야 돼. 근데 액체랑 고체의 경우는 딱히 안 써도 돼. 액체랑 고체의 경우는 주변 있는 온도 압력 때문에 쉽게 어떤 부피가 잘 안 변해. 부피가 잘 안 변하니까 굳이 안 써도 돼. 됐나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 물질 상태의 경우는 이제 기체에서가 이제 부피가 잘 변하고 나머지 액체나 고체의 경우는 부피 잘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밀도 표시할 때는 그 기체의 경우만 우리가 온도 압력 잘 표시하면 돼.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 물 경우는 약간 이상해. 물은 그 똑같은 질량일 때 그때 부피가 가장 큰 것은 기체이고 수증기. 그 다음 큰 것은 고체인 얼음이야. 그리고 밀도 가장 작은 것은 가장 큰 것은 그 액체의 물이라고. 또 물 경우만 달라. 물 경우만 액체랑 고체끼리 서로 가는 그 부피가 좀 차이가 나네. 밀도가 차이 나고 하지만 다 똑같은 질량이고. 우리가 그 물에다가 얼음 집어넣어. 얼음 어떻게 돼? 가라앉아. 아니죠. 뜨죠. 물에다가 얼음 집어넣어. 얼음 어떻게? 얼음 뜬다고. 왜 뜨게? 밀도가 작으니까. 다른 것들은
고체일 때 밀도가 가장 크거든? 근데 얼음 달라, 물 달라, 물은 고체 얼음이 액체 물보다 밀도가 더 작다. 작다는 보니까 큰 거야, 이게.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혼합 밀도 이거 잘 읽어보면 되고. 마지막. 뭐냐면 이거 미드도, 아니, 혼합, 용해도. 이 복습을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뒤에 나오는 혼합을 분리할 때 그때 물질 특성이 무엇인지 좀 잘 기억해야 돼. 특성 모르고서 하면 어려워져. 자, 용해와 용해인데 느낌이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 맞아, 하고 좀 쉬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혼합을 분리 나갑니다. 먼저 우리 보면 소금물 이거죠? 이건데 자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죠. 녹아 들어가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얘를 우리가 용질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질이고 그리고 녹이는 물질 그래서 물이 소금을 녹이지. 녹이는 물질을 우리가 얘를 말할 때 용매라고 용매라고 그러고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이름은 소금물. 이것이 이름은 용액. 그리고 이렇게 용질이 용매 녹아 들어가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용해. 용이라고 그래 용해.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우리 한글로 말 표현하면은 어떤 것이 녹는다. 녹는다라는 말이 녹는다. 얘는 총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용해에 대한 말도 있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융해에 대한 것도 있어. 용해는 얘는 그 고체가 액체로 녹아 들어가는 거. 이것이 곧 용해고 우리가 말 표현이 뭐야?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다음에 융해는 상태 변화인데 상태 변화인데 얘는 이제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됐나?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이 뭐한다? 녹는다. 똑같이 녹는 말 표현인데 달라요. 간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혼자 그냥 그 상태에 변하는지 아니면 얻은 거 이제 녹아 들어가는지 잘 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메인이 뭐냐면 용해가 그 메인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자 용해봤자 전부 다 그 혼합물 화합물은 전부 혼합물인데 그때 그 녹아 들어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뭐냐면 용해다. 녹아 들어간 정도 다시 말하면 용해가 된 정도 이름이 뭐라고? 용해도인데 여기 따라 어떤 온도에서 이제 인감된 용해가 된 정도 녹아 들어간 정도야. 근데 저것도 이제 우리 비교할 때 똑같은 이제 조건에서 전부 다 비교하는 거. 예를 들면 자 뜨거운 물, 찬물 똑같은 물이 아니야? 뜨거운 찬물인데 그때 설탕은 언제 잘 녹게? 뜨거운 물.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용매의 양인데 온도 낮은 것보다 온도 높은 것이 더 이제 더 잘 녹아게. 그리고 또 끝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물 온도인데 물량이 많고 물량이 적어. 여기다 설탕을 집어넣어. 어디가 많이 녹아? 그냥 많이 녹아. 그죠? 그것이 뭐냐면 자, 똑같은 온도에서 양이 많을수록 더 잘 녹아 들어간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간 녹아 들어간 정도 비교할 때 막 서로 간 온도도 다 다르고 또한 그 용매의 양도 다 다르고 하면 안 돼. 그 기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해요. 용해도. 잘 읽다. 용해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 제일 뭐냐면 얘는 어떤 온도가 있어요. 온도에서 이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용질의 그람수. 이것이 뭐야? 용해도라는 거. 이거. 다시. 어떤 온도에서 용물 100g 있어. 물 100g.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용질 녹을 때 최대로 녹인 거. 최대로 녹인 용질의 그람
수하는 거예요. 되죠? 이것이 뭐야? 용인도. 그래서 용인도에 대한 문제 뒤에 또 나온다. 용인도. 모르면 안 돼요. 용밀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그것이 뭐라고? 용인도. 나?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용인도는 어떤 수이다 보니까 용인도는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 오케이? 단위 없다는 포인트. 그래서 단위 없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잘 보여야 돼. 예를 좀 보면은 이런 설명 수가 있는데. 잘 보시오. 어떤 온도에서 용매? 어떤 온도? 그래서 용매가 만약 100g이고 어떤 A라는 용질이 최대로 녹았는데 그때 녹았는 양이 50g. 아니 싫어, 60g 녹았다. 이거? 얘 용의도 얼마인데? 자, A라는 용매 100g이고 A라는 용질이 최대로 녹았는데 녹은 양이 얼마? 60g이야. 용의도 얼마니? 용의도 얼마? 60. 쓰면 돼, 60. 그래서 60다. 안에 어떤 그 용매 100g이고 또 어떤 용질 이 B라는 것이 있는데 최대로 녹았는데 그 양이 250g. 예를 들면 자, 이 용의도 얼마인데? 용의도 얼마니? 라고 할 때 어떡하지? 100g밖에 없냐고 이거 더 많지? 더 많아도 해봤자 의미 없다. 그냥 용매 100g에 B라는 용질이 250g 녹아 들어간 뿐이야. 자, 근데 용의도 얼마? 용의도는 똑같아. 250 쓰면 돼. 250 쓰면 돼. 딱히 없어 그냥. 그래서 용매도 용질이 많은데요. 어쩌라고요? 많이 잘 녹는 것 뿐이야. 그나마 아닙니다. 그러면 용매가 만약 200g이야. 또 C라는 용질 보니까 최대로 녹은 양이 50g이야. 용의도 얼마니? 용의도는. 자, 200g에 50g 녹으면은 100g일 때 얼마 녹아? 25. 용의도 얼마? 25 쓰면 돼. 이거. 항상 용매가 항상 100g 안 나온다. 100g일 때 얼마냐?를 잘 비교하면 돼. 다음에 자, 용매가 이제 50g이야. 그럼 50g. 이렇게 없는데 그때 최대로 녹은 D라는 용질 보니까 녹은 양이 10g 녹아. 10g. 이거. 용의도 얼마니 그러면? 50g 때 10g 녹으면은 100g일 때 2배로 더 커지니까 그거지 얼마? 20g. 뭐야? 또 다시 하면은 자, 용의도는 항상 용매 100g 했을 때 얼마나 녹아 들어가냐 그거야. 그래서 용매 100g 아니면은 비율 좀 잘 보고 하면 돼. 아니면 용매가 30g이다? 30g인데 그때 어떤 데 E라는 물질 최대로 녹았는데 누가 들어가냐니? 6g 녹았다. 이거. 여기는 얼마인데? 어떡하지? 30인데? 안 맞는데? 잘 보면 다 똑같은 100g이고 100이고 그래서 100g이 2배고 100g 절반. 애매하지? 어떻게 하면 돼? 비례식. 봐봐. 용매가 30g일 때 그때 최대로 녹은 용질의 그램이 얼마? 6g. 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20. 용매가 만약 이제 그 100g을 하면 있는 때 용질이 얼마냐 이거지. 비례식 쓰면 돼. 비례식. 그래서 곱하고 다 똑같은 거. 얼마? 600 나오죠. 600은 그러니까 6 곱하기 100은 30 곱하기 1이다. 이거나 뭐 띵띵하고 약분하고 여기 해봤자 60이고 3 얼마? 얘는 얼마냐면 얘는 20 나와. 띵띵 2가 1 되고 하니까 20 나온다. 얼마? 20 쓰면 돼. 이렇게 이거 우리가 보면 그 과학에서 보면 그 비례식 좀 잘 쓰니까 비례식 좀만 더 기억하면 돼. 다음에 저 곡선 두 가지 더 해도 모르겠네. 다음 뭐냐면 이제 용의도 곡선 나와요.
말 그대로 용해된 정도를 나타내는 그 곡선이야. 곡선인데 딱히 우리 외운다기보다 이해해야 돼 이해를. 방금 했지만 보면